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그러면 며칠 안 남았지만 12월을 마무리하는 주의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1월까지 챙겨주세요. 네, 12월 30일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폐장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이제 좀 유종의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고, 12월 31일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미국은 열립니다. 미국은 그날 10월달 주택가격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1월 1일은 이제 대부분 국가가 다 휴장이고, 그렇지만 그날 이제 12월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일은 이제 한국 증시가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게 되고요. 12월 중국의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고, 1월 3일은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거래까지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월 2일 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주목해보고 계신 변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1월 이제 초죠. 초에는 큰 변수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주목하실 것 제조업 지표가 좀 나옵니다. 중국과 이제 미국에서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1월 3일 날 발표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최근에 주문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는 그 전날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2월 수출 데이터가 일단 11월 달에 한국 수출 증가율이 1.4%밖에 안 돼요. 근데 12월 20일까지는 6.8%로 좀 반등해 줬거든요. 12월 전체 확정은 1월 1일 날 나오게 되니까 그 지표가 반등을 했을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맘때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빠지는 게 뭐 어쨌든 12월이 며칠 남았으니까 연금 저축 막 넣고 연말 정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던 게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1년간의 그 수익을 조정하는 그것도 하던데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챙겨볼 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250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이제 다음에 22% 내야 되는. 250만 원. 네, 250만 원 이제 한국 돈으로. 네네. 그렇게 250만 보면 원. 이제 내년에 만약에 내가 250 정도 벌었다 싶으면 세금 내야 되나?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상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로 뭐 1억을 벌었어요. 예를 1억을 들면 벌었어요. 예, 네. 벌었는데 뭐 다른 좀 이게 다른 기업 사가지고 반토막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1억을 그러니까 뭐 한 바이오를 잘못 써서 1억을 까먹었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둘 다 팔아버리면 0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난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다시 사요. 예, 그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두 개를 같이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갖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네. 물론 다시 살 때 뭐 약간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팔고 다시 사면 어쨌든 0이 되니까 네, 세금은 안 그의 내죠. 세금은 안 내고 넘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려면 꼭 증권사에 한 번 더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꼭 좀 해주시고. 네. 한것 증권사에 같더라고요. 확인할 때 뭐를 확인합니까? 아, 내가 이 이런 날짜에. 그 세금 이슈 때문에 네. 한번 매도를 하고 싶은데 싶다. 그러면 지금 하면 되냐? 그 24년도 기준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24년도 그러면 거래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4년도 마감이 언제냐? 그러니까 원래 마감은 12월 31일까지 열어요, 네, 미국이. 네. 근데 결제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인정을 해주지. 만약에 나는 12월 31일 날 그걸 했어요. 그래서 했다 그러면 그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25년 거래로 쳐요. 25년 거래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내셔야 돼요. 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거를 주의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익이 낮지만 그거를 내가 확정지어서 손절을 하거나 이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가져가게 되면 상관.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올해 어쨌든 이제 중간중간 또 사고 판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 다 손실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돈을 벌었으면 내년에 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래서 항상 이제 이맘때 되면 손에 큰 걸 팔아버리시더라고요. 다시 팔고 사더라도. 다시 사더라고요. 그쵸. 예, 예,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확정 지었다가 네. 세금 피하고 다시 사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선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두 가지 뉴스가 그 중심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미국이 쉽스 액트라는 걸 제정해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시키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가 천척의 신규 상선 확보해서 자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다 호재가 돼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으니까 남들 팔기 싫을 때 파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뒤따라가야 돼요? 아니 뭐 굳이 파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조선주가 이렇게 V자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항상 네. 중간중간 급락이 꼭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도 사실 있었죠. 한번 또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빠졌었죠. 무리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되게 좋은 뉴스들이죠. 미국이 이제 2029년부터 250척의 전략 상선단을 꾸린대요. 그걸 꾸리려면 미국 배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도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역할을 좀 크게 만들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인도 항만 해운수로부 차관보하고 네. 인도의 조선사 아니면 해운사 여기 CEO들이 와가지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다 방문을 하고 갔대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천척이 필요하다. 근데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인도 쪽에서. 왜냐하면 인도는 배를 만드는 능력이 정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역을 배로 하거든요. 네. 배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중국 배를 쓰긴 또 싫어해요. 중국과 사이가 안 좋기 안 때문에. 좋죠. 그래서 아마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한국 입장에선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의 그만큼 조선사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또 이게 수혜를 받는 네, 구조잖아요. 반사적으로. 그래서 조선업종의 어떤 장기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다만 이런 게 또 반영돼서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흥분은 하지 말고 조정을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좋은 뉴스를 좀 살펴보자 보면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좀 호재가 감지되는 것 같아서 이게 미국 하원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BOE OLED 수입 금지할 거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죠.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 22년 12월 28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에 OLED 패널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BOE가 우리 거 이거 특허 도용한 것 같다. 네, 네. 해서 2년 동안 이제 조사를 끝내고 결과가 났어요. 특허 침해 했대요. 했다. 문제 뭐냐면 특허 침해 했는데도 수입 거부를 안 했어요. 그냥 수입해라. 왜냐하면 이런 게 별로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되게 좀 애매한 판결이죠. 1차 판결이고 이제 내년 아마 3월에 2차 판결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너무 속상했겠네요. 네, 속상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중국 BOE 이 OLED 패널이 미국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보통 뭐 스마트폰 새 제품도 쓰시지만 중고 리퍼빗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리퍼. 그러니까 중고를 받아다가 수리하죠. 그쵸, 리퍼. 깨끗하게 만들어서 네. 다시 판매하는 거. 네, 네. 이거 리퍼빗인데 이제 그럴 때 중국의 BOE OLED 그거 디스플레이 교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요걸 쓰다가 중고폰을 바꾼 거죠. 디스플레이만 네, 뭐 네. BOE 걸로. 그리고 개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특허 침해 판결은 내렸는데 미국에서 이거 어쨌든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지적재산권 침해한 게 맞는데도 네. 중국 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어떡하냐. 그럼 마음대로 훔쳐도 된다는 거냐. 강하게 메시지를 지금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중국 BOE가 도용됐고 그리고 수입 금지까지 내리면 애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게 애플의 스마트폰에도 일부 BOE계 신제품이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 이제 이거 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럼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내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3월 17일 날 2차 결정이 난대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LX 세미콘, 캠트로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HBM4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고객이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네,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아요. 이제 근데 하이닉스가 일단 HBM4는 내년 아마 하반기에 양산할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이제 브로드컴이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이제 맞춤형 칩 엔비디아 경쟁자로서 그래서 여기도 상당한 규모의 HBM4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HBM4 쪽을 만약에 생산을 해도 브로드컴의 전량 다 납품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받지 않겠냐. 네. 삼성은 엔비디아에 들어간 물량이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 브로드컴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여기에 대량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더 좋은 그런 뉴스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맞춤형 가속기 시장, 시티증권도 28년에 AI 가속기 시장에서 이런 맞춤형 칩,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만드는 이런 시장들이 전체의 20에서 30%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새로운 HBM 수요가 또 생겼다는 측면에선 양사 모두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련해서 이 중국의 CXMT라는 기업에서 이 첨단 반도체 DDR5 제조 수율이 80% 넘겼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DDR5는 첨단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율이 거의 90에서 100% 정도 되는데 지금 CXMT가 턱 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럼 기술 격차 거의 없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걸 만들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맞아요. 수출을 못하게 막았죠. 그게 있어야 만들어요, 이 제품은. 근데 그게 없는데 만들었다는 건 지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중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거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언론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20%밖에 안 된다, 수율이. 또 이렇게 지금 평가절하하는 또 기사들도 있거든요. 20%면 그냥 만드는 대로 다 까먹는 거예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이 추적하는 건 맞아요. 명백한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DDR5를 이렇게 쉽게 수율 80%까지 넘기는 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과장됐을 가능성.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네덜란드 ASML의 그 EUV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중국이 쉽게 삼성을 못 쫓아가는데, 여기 경영총괄 CEO가 뭐라고 했냐면 첨단 분야에서 중국은 10에서 15년이나 뒤처져 있대요. 굉장히 그렇게 좀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의 CXMT가 분명히 쫓아오곤 있지만 분명히 간극은 있어요. 그걸 넘으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비 허락을. 근데 그게 없고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사 그대로 80% 넘겼으니까 아, 삼성전자 끝났네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잘한다면 미국이 규제를 할 겁니다. 네. CXMT마저도. 그래서 좀 요 부분은 좀 너무 좀 약간 와전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아직 네.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는 이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이라는 기사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또 수혜를 보는 또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업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때요? 이번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제 주재로 해가지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제일 눈에 띈 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예요. 근데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제주도는 무비자로 올 수 있어요. 제주도로 입도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은 지금 무비자가 됐죠. 15일. 개인은 아마 그렇죠? 그런 걸로 아는데 단체 관광객은 지금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깃발 들고 단체 관광객이 좀 많이 오면 네. 한국 소비가 좀 늘어나니까 그걸 기대하는데 이 비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또 내년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올지도 올 가능성도 모르는.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국인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중국 소비주들 좋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카지노 회사들, 네. 또 세금 환급해주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들, 또 호텔 사업하는 서부 T&D라든가 이번에 GS 리테일이 호텔 사업과 분할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GS P&L.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슈들도 한번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랑 이마트가 뭐 합작회사 만든다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마트가 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최근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정용진 회장이 그 트럼프 만나고 온 것 때문에 네. 한번 급등했는데, 근데 막상 이거 발표한 다음 날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아침에 딱 출발했다가. 근데 이게 물론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대하는 건 뭐냐면 G마켓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마트 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네, 3조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적자를 보고 있고,
여기서 그 연결 영업이익으로 잡히거든요. 연간 1,500억 이상 까먹고 있대요. 연결 영업이익으로. 근데 이게 연결해서 빠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정말 한국에서 좀 사용자가 월 900만 정도 되거든요. 지마켓이 한 500만 되니까 그걸 또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두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은 좀 다르거든요. 알리바바는 너무 싸게 파니까, 지마켓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과연 이게 서로 교집합이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 자본에 대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은 좀 불편한 시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중국 자본이 여기 들어갔을 때 지마켓을 과연 사람들이 신뢰할까?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진짜 날까? 네.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전략이 없어요. 그냥 이거 공시만 나왔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혜주는 그냥 CJ 대한통운 같아요. 아. 대한통운이 실제로 뭐 이마트하고도 있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요거를 실제 지금 CJ 대한통운이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 물동량의 80%가 대한통운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지마켓까지 결합이 되면 더 물동량이 그렇죠.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물류 회사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 관심 또 많은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024년 대한민국의 부자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가 전체 인구의 1%가 좀 안 되는 0.9%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은 내년에 어떤 투자 방식을 가져갈까요? 뭘 제일 유망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 10억 이상 이제 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내년에 되게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요? 국내 주식 하겠다. 그거 그게 항상 1위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님. 아니 대부분 지금 분위기는 누가 국내 하려고 그래요. 국내 하면 욕 먹죠 지금. 네.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그 부자들 특히 이제 금융자산 30억 이상인 부자의 25%가 국내 주식에 25년 이상 투자해서 부자가 됐대요. 국내 주식만 해가지고도. 그건 놀라운 더- 수치죠 사실은. 네. 근데 왜냐하면 국내 주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국내 주식에서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요. 시장과 상관없이 매년 그런 게 나오니까 정말 투자를 잘하셨던 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 중에 400명을 면접했는데 이들 가운데 52.3%가 내년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으니까. 해외 주식이 의외로 적어요. 34.8%. 너무 고평가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은 내년에 오히려 이게 싼 한국에서 한번 기회를 근데 찾아보겠다. 이래서 부자가 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남들과 반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향후 1년 내에 고수익 예상되는 투자처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네. 그 중에 1순위로 주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국내 대부분의 좀 많은 이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으니까 네. 어쨌든 내년에 좀 한국 주식시장이 좀 힘을 냈으면 좀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진짜 아니 뭐 의외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사님도 항상 그렇게 보셨잖아요. 네. 지금은 국내 주식 해야 된다. 싸니까 이제 좀 매력은 있는데 뭐 근데 싸도 안 올라가니까 좀 그리고 답답하더라고요. 또 싼 이유가 있을 거라고 또 싼 게 생각하기.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 풀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 뭐 전자, 현대차가 아무리 이익을 내도 이게 뭐 어떤 기업 한두 개가 나가서 뭐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뭐 유상증자나 상장을 남발하면서 코스피 밸류가 업이 아니라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밸류 다운이 정말 신년에는 밸류 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제 지난 10년 동안의 이익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14년에 64조 8천억을 벌었대요. 24년도에 지금 예상이지만 141조 6천억 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배 좀 넘게 번 거죠. 예. 근데 미국 S&P 500도 2014년에 9,548억 달러 벌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 1조 997억 달러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번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근데 이익 증가율은 어쨌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와 S&P 500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가 24.6% 올랐고
미국 S&P 500은 196%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냐? 이익과 상관없이 S&P 500은 너무나 좋았죠. 네. 그 이유가 여기 정답이 뭐냐면 한국은 이렇게 이익이 증가해도 유증하고 신규 기업들이 자꾸 계속 상장하니까 뭐죠? 주식 수가 늘어요. 공급이 늘면 당연히 주가 지수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돈 벌면 뭐 하냐면 자사주 매입소가 그래서 주식을 없애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꾸 품절주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지난 몇 년간 보면 이익이 크게 안 늘었는데도 지금 시총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번 돈을 계속 이제 소각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우량 기업들을 품절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한국은 품절주가 거의 없잖아요. 예, 오히려 주식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막 자꾸 유증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고 21년도에 카카오페이, SK 아이테크놀로지, 22년도에 LG엔솔의 상장 이 기업들이 상장하니까 뭐 LG엔솔은 거의 100조짜리 회사가 한 번에 상장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돈을 벌어도 그게 주가 지수에 반영되기 어려운 지금 공급 증가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줄이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파두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그 지금 계속 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한 달 전에 그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을 1,203억으로 적었어요. 근데 실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 3분기 그때 매출액이 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동네 편의점보다 못한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예상 매출이 1,200억 회사가 아니 분기에 4억밖에 못 벌었다. 이거는 이제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고를 했던 거죠, 당시에.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밸류업을 하려면 결국 미국처럼 품절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결국엔 상법 개정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꼭 달성해야 우리나라 밸류업이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돈을 꼭 못 벌어서가 아니라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그러니까 뼈아팠다. 어떤 구조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네. 조금 밸류업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구조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그쵸. 요 수급 문제, 그렇죠. 요거를 풀어줘야 될 주식시장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미사님께서 일요일 순서로 가져와 주신 보고서는 또 어떤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보고서는 그 현대백화점 그룹 소비 불황이라 외면하기엔 너무도 매력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신영증권의 서정현 이제 연구원이 쓰셨는데 한 그룹주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주가 많잖아요. 뭐 거기 보면 현대그린푸드도 있고 한섬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현대백화점 그룹의 PBR이 0.3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PBR 한 배도 못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밸류 네, 다운이 밸류 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부 가치에 지금 못 미치는데 문제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5%가 안 되니까 자본을 제대로 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죠? 매출을 크게 일으켜서 돈을 더 많이 벌던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자본금이 줄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대백화점 그룹이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주주 환원 계획들을 좀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주 환원 시대를 좀 열긴 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년부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현대백화점을 꼭 집어서 좀 탑픽으로 좀 꼽았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국내에 현대백화점이 15개가 있고 아울렛 8개, 면세점 3개 있는데 백화점 매출 기준 상위 10개 중에 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보유 부동산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압구정만 생각을 해보면요. 압구정역 인근 상가들의 평균 매매가가 500억인데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부지가 이들 매물의 평균 25배 정도 되나 봐요. 이걸 합쳤더니 1.3조 원 된대요. 그 현대백화점 그 압구정 본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백화점 시총이 1.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거죠. 백화점 그거 하나도 못 미쳐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건 뭔가는 경영진 분들이 이걸 보면 제가 경영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시총을 올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네.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좀 결국 조언해 주세요. 밸류업을 더 해야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뭐 자사주 두 가지의 소각도. ROE를 올려야 돼요. ROE 올리려면 어떻게 해서든 매출 성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백화점 매출 성장하기 쉽지 않은 쉽지 환경이죠. 않죠. 네. 지금 내수 경기도 지금 안 좋은. 더 그건 뭐죠? 더 적극적으로 주주원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더 많이. 자사주 소각도 소각과, 훨씬 더 많이 네. 하시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주가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주주 환원도 지금 계획들도 발표했는데 좀 아쉽다. 더 해야 되는 거 조금 아닌가. 더 해주면 더 ROE가 많은 거가 올라가요.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경영진한테도? 예, 주주 가치도 올라가고 하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시총도 올라가고. 아니 그 압구정 본점 부지 가치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시총이. 거긴 더 할 텐데.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 또 한번 잘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블리의 비밀로또 다음에 만날 때는 2025년 신년에 만나게 되거든요. 네. 아직도 실감은 잘 안 나지만 그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사님 혹시 소회 있으시다면 간단히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매년 안 힘든 적은 없는데 올해는 더 힘든 게 뭐냐면 한국만 안 되는 장이라 그냥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만? 뭐 개헌까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을 수 그런 말 없습니다. 있잖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미국은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되고 한국은 참 내년에는 좀 바뀌어서 네. 한국도 좀 되는 좀 시장이 됐으면. 근데 희망이 네. 있지 않아요?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내년에 국내 주식을 가장 유망하게 봤다 하니 네, 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내년에 밸류업도 되고 네, 밸류업도 될 수도 있고 뭐 최악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경쟁력이 없는 국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경쟁력, 시스템도 잘 갖춰준 국가니까 이 정치 위기만 잘 넘기면 또 어느 시점에선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위기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회로 탈바꿈하는 네. 네. 바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머니올라가 존재하고 또 연블리의 비밀 루트도 이렇게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년에도 그러면 연블리의 비밀 루트 또 머니올라 꾸준히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